자, 이제 4형식,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중에 4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형식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영어의 어순이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이 중에 없어도 말이 되는 애가 누구죠? 부사죠? 부사가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형식을 따질 때는 부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1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1형식이에요. 여기 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1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2형식은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고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겠죠? 오늘 배울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형태가 4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나오는 거죠. 이때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무슨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각각 주어로 하여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본적으로 능동태의 뭐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했어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 있으니까 수동태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A Canadian teaches us English at school. 누가? 캐나다 사람이 teaches 가르친다.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학교에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자, 여기서 us는 뭐가 되겠어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English는 직접 목적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겠죠. 자, 그럼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러면 수동태도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의 뭐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간접 목적어인 us를 주어로 가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이니까 us를 썼지만 주어로 바뀌면 당연히 무슨 격? 주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we라고 썼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겠죠? 그래서 are taught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썼습니다. 수동태로 썼어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English 그대로 썼어요. 자, 그럼 주어인 a Canadian은 캐나다 사람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겠죠. 누구에 의해서?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니까 by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by a Canadia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수동태고요. 우리에게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영어가 가르쳐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are taught는 결국은 가르쳐지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겠네요.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인 English를 주어로 쓰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는데 영어는 3인칭 단수니까 is를 썼네요. 그래서 is taught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갔을 때는 간접 목적어를 뒤에 쓸 때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지금은 to를 썼잖아요.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간접 목적어 앞에 뭐를 쓴다? 전치사 to를 쓴다. 그런데 make나 by는 for를 쓴대요. 이 규칙이 뭐랑 똑같냐? 우리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 for, of 썼잖아요. 대부분은 to고 make, buy, get, cook은 for, ask는 of를 썼잖아요. 이것과 규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teach의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쓰는 거예요. to us. 누구에 의해서? by a Canadia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별표 5개. 사실 간접 목적어로 주어를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목적어를 쓸 때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된다. 뭐를 생각해야 된다? 직접 목적어 먼저 갔을 땐 간접 목적 앞에 to, for, of 중에서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대부분은 to고 make, buy, get, cook은 for, ask는 of.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느낌표 별표 5개. 자, 얘도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납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make나 buy 등의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볼게요. My friend bought me the pretty mug. 누가? 내 친구가 bought, 사줬어요. 자, 나를 산 거예요. The pretty mug, 예쁜 머그컵을 산 거예요. 예쁜 머그컵을 산 거죠. 이게 목적어네요. 그런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사람이었어요. 그럼 얘를 뭐라 부르죠? 간접 목적어. 그러면 the pretty mug는 뭐가 돼요?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에게, 나에게 the pretty mug, 예쁜 머그컵을 몇 형식? 4형식이겠네요. 첫 번째 예문은 주어를 뭘로 잡았어요? 직접 목적어를 지금 주어로 잡았어요. 그러면 the pretty mug는 산 거예요? 사진 거예요? 사진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현재 분사의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죠. 그래서 뭐를 썼어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was bought, 구입되었다, 사졌다 이 말이겠죠. 자, 직접 목적어와 앞으로 가면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전치사 to, for, of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by는 뭘로 쓴다?
for로 쓴다고 했어요. for me.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결국 내 친구에 의해서니까 by my friend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간목, 직목이 있을 때는 수동태를 원래 2개를 쓸 수 있잖아요. 자, 간접 목적어 me를 주어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산 거예요, 사진 거예요. 내가 사질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 구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make나 buy는 간접 목적어, 즉 사람이 주어인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사지거나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